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지난주에 휴강이어서 제가 수업을 지난주에 올린 줄 알았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올리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어제 올렸어야 될 자료를 오늘 다시 확인하고 올려드립니다. 수업을 확인하고 그리고 과제를 확인하고 과제란에 수업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대면 강의가 있을 때까지 수업을 한 번에 많이 올리지 않고 조금 끊어서 할 예정입니다. 다만 숙제를 올리는 요일을 조금 길게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숙제를 확인을 해서 네, 요일에 맞춰서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가 수업이 수요일 날 있지만 제가 강의를 일주일에 3번 들을 수 있게끔 3번에 나눠서 강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과제도 마찬가지로 3번에 나눠서 올려집니다. 그래서 과제란을 확인을 하시면 요일이 있습니다. 그 요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시범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치를 과제란에 한꺼번에 올려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가 5월 달에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하는 대면 강의 때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2주 남았죠. 이번 주는 한꺼번에 숙제를 올리게끔 과제란을 작성을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각 그 요일별로 올리게끔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매일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걸로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조정을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1회의 강의 분량은 아마 10분에서 15분 분량이 되고 그 강의 분량이 3번에 나눠서 올려질 겁니다. 3번에 나눠서 올려지는 강의 분량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숙제를 올리는 시간을 조금 넉넉히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강의를 확인해 보니까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해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다르게 다루려고 합니다. 혹시 수업을 듣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질의사항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수업이 근 40여 명 정도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숙제를 많은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과제를 확인해 보니까 학생들이 33명이 제출을 했던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10명 정도가 수업을 올리지 않았어요. 8명에서 9명 정도가. 이러면 레바논 듣고 있죠? 네, 이러면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숙제를 올리지 않으면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우리 네, 꼭 숙제를 제 시간에 맞춰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국어가 어렵다라는 걸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제는 제 시간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조금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몇몇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요.
꼭 숙제를 제 시간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과제에 있었고요. 지난주 과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 과제가 있었죠. 서울로 여행을 가서 그 여행지에 대해서 소개해봐라 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과제와 동일한 쪽수인 2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은 책과 관련된 수업입니다. 그리고 다음 챕터는 문법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페이지 37페이지 지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화면 속에 보여지는 부분은 37페이지가 아닙니다. 네, 다른 페이지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페이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페이지는 31페이지예요. 네, 책을 여러분들이 다 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30페이지, 29페이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31페이지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니면 가고 싶었던 곳을 지하철로 한번 가봤나요? 아니면 아직 가보지 못했나요? 가보지 못했다면 한번 여행을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코로나가 많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대화를 하지 않는 측면에서 지하철을 타고 잠깐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책 3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리지 않습니다. 책은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공지했던 대로 거기에 팔죠. 어디에? 네, 학교 도서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학교 서점에 팔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31페이지에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을, 지난주에 했던 숙제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행할 코스를 저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 부분만, 네, 한 곳만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문제 2번 보면 여러분의 나라에도 창덕궁처럼 왕이 살았던 장소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줄 정도 쓰기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에도 왕이 있었고, 그리고 베트남에도 왕이 살았던 궁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를 조사해 보니까 후안에 베트남 궁전이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나라의 궁전을 소개해 주고 그 궁전에 어떤 왕이 살았는지 한글로 5줄 정도 써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과 내일 숙제입니다. 오늘이 23일이잖아요. 4월 23일인데 4월 23일부터 24일 목요일과 금요일
숙제는 바로 2번입니다. 2번.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살았던 베트남에 있는 궁전을 소개하고 그곳에 살았던 왕을 소개하는 겁니다. 한글로 워드를 칠 수 있겠죠? 5줄 정도 써서 올리면 됩니다. 이게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장에 있는 3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정보 전달하기 장입니다. 말하기에 해당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지시문을 소리 내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에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수업 시간에 발표할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발표를 할 때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발표할 수 있는 순서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발표 순서를 할 때 그 옆에 있는 페이지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같이 수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부분에 있는 내용은 발표의 순서대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만 이 발표의 순서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 청계천과 인사동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 청계천과 인사동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건 지금 다양한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쵸? 여기에서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는 힌트를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뒷부분에 있는 무엇을 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다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나라에 유명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베트남에서 베트남 여행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겐 너무 익숙한 베트남 쌀국수가 있죠. 그리고 또 반차오라는 음식도 있더라고요. 저는 베트남 음식을 매우 좋아합니다. 베트남에 들어가는 고수라는 식물이 있잖아요. 야채. 그 향도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베트남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해볼까요? 베트남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무엇과 무엇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베트남 음식을 한번 소개해 보세요. 원래 대면 수업이라면 아마 이건 쓰기 수업이 아니라 제가 말하기 수업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진행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보고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많이 시킬 예정입니다. 이미 온라인 수업에서 쓰기 수업을 많이 해서 오프라인 수업일 때에는 교실에서 하는 수업일 때에는 쓰기 수업보다 말하기 수업을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쓰기 수업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두 번째 숙제입니다. 두 번째 숙제는 4월 25일부터 26일 과제입니다. 숙제가 많지 않죠? 이틀에 한 번씩 있는 거니까 32쪽을 활용하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수업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활용해서 과제란에 올리시면 됩니다. 올리는 방법은 제가 지금 설명을 해줄 거니까 잘 듣고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 청계천과 인사동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을 들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 방법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첫 번째 줄과 연결될 수 있겠죠. 첫 번째.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의 숙제는 베트남 음식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문장을 바꿔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베트남의 대표적인 명소가 아니라 음식은 무엇과 무엇 그리고 무엇이 무엇을 들 수 있습니다. 라고 문장을 이용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먼저 청계천은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서울의 중심을 흐르는 개천입니다. 이곳은 47년 만에 새로운 자연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청계천은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본다라는 건 어떤 자료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요건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트남 음식을 소개할 때 요걸 한다면 먼저 라는 말이 들어가면 앞에 있는 음식을 소개해야 되겠죠. 먼저 쌀국수는 이 지도가 아니라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음식입니다. 라고 소개하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볼게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다음으로 인사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 문화의 거리로서 전통적인 볼거리가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네. 유명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유명하나요? 전통 문화의 거리로 유명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동의 특징은 전통 문화 거리라는 거죠. 이것과 관계된 건 특징을 설명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글을 쓸 때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두 번째 음식을 예를 들어서 반차오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음으로 반차오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무엇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량진 시장은
바다에서 금방 잡은 것 같은 싱싱한 생선을 파는 곳으로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마지막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는 내용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여러분들의 숙제로 돌아와서 베트남 음식을 소개할 때 첫 번째가 뭐 쌀국수였고 두 번째가 뭐 반차오였고 세 번째 또 베트남 음식으로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쌀국수를 좋아해서 쌀국수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먹었던 음식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약간 카레 향이 나고 게가 들어간 음식이 있었어요. 그 음식 이름이 잘 기억에 나지는 않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 것 같아요. 어, 뭐 그것도 좋아하고요. 집에서 자주 만들어 먹는 음식으로 월남쌈이 있거든요. 고이꾸온이라고 베트남어로 있나요? 뭐, 뭐 여러 가지 음식이 있겠죠. 아니면 짜조를 소개해줘도 되고요. 바인미라고 있더라고요. 바인미는 사실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베트남에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베트남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을 정말로 가고 싶어요. 코로나가 안정이 된다면 베트남을 꼭 한번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아마 올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에는 베트남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음식들을 먹고 싶어요, 직접. 혹시 여러분들이 저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베트남 음식이 있다면 이 숙제에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라는 거 여기 순서대로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나는 바인미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인미는 어떤 특징이 있다. 빵이 있고 빵 안에 신선한 야채가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곳에서는 다양한 해산물을 싸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고른 생선을 바로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부분은 뭐뭐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이라는 앞에 있는 내용을 뒤이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죠. 이곳이 어디일까요? 노량진 수산시장이겠죠? 앞의 내용을 다른 내용과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인미라는 거를 덧붙여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여기에다가 덧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가 지금까지 2개가 있어요. 이번 동영상에는. 하나는 4월 23일부터 24일 오늘 내일 과제이고 여러분들 나라의 궁전과 그곳에 살았던 왕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그 다음에 4월 25일부터 26일까지의 과제는 바로 이 32쪽을 활용하는 과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서울의 대표적인 장소를 소개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문장을 활용해서 베트남 음식을 한번 소개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려서 26일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26일입니다. 여러분 26일이 언제인지 알죠? 언제인가요? 네, 25일부터 26일 주일날입니다. 일요일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과제를 하나 더 낼 거예요. 그 하나 더 내는 과제는 27일부터 29일까지
제가 어제 원래 숙제를 올렸어야 됐었는데 올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번 주에 수업이 없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넉넉히 내줬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본인이 한꺼번에 숙제를 올릴 수 있다면, 네, 한꺼번에 올려도 되지만, 한국어도 여러분들에겐 외국어잖아요. 좀 요일에 맞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있을 텐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과제를 최대한 많이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4월 27일부터 29일까지의 과제는 다음 동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